네, 소통의 기술 완소남 유경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는 그 경청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 라포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자,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 주실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감입니다. 네. 네, 상대방의 말에 제대로 공감한다는 것은요, 사실 잘 듣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예, 대화를 할 때는 제대로 공감할 분위기를 만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대화를 끊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내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공감입니다. 네. 그래서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공감은 극대화되는 거죠. 네. 네. 공감을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예, 첫째는 이제 무조건 듣는 거예요. 네. 잘 듣는 건데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열심히 듣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활용해서 그냥 듣는 건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주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예. 네. 두 번째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끝까지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하게 느껴져도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기 듣다가 저기 잠시만. 미안한데 잠시만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들어도 될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 네네. 그러면 상대가 예. 네. 해 할 수도 있지만 싫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럼 계속 들어줘야죠. 무조건 또 그럼- 그냥 들어주는 거. 예, 무조건 들어주고 그 상대방의 원하는 니즈에 맞게 내가 맞춰주는 것이 이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냥 얘기 다 듣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어쨌든 이외에도 또 공감을 잘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셋째는요, 상대방의 말을 내 자의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구나. 저런 스타일이라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기 전부터 그런 선입견을 갖고 시작을 하죠. 네.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 일을 못한다. 착하다. 나쁘다. 등등.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는요, 이미 내 스스로 모든 결론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은 공감의 태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알고 있어도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듣고 있는 순간만큼은 절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저 처음 만난 사람처럼 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순수하게 좀 바라보고요. 판단되지 않은 상태의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공감이 어렵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또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선입견이 잘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게 일단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었고, 공감 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공감 대화를 잘하기 위한 좀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까요? 네. 네, 공감 대화를 한다는 건요, 내가 아닌 타인의 감정에 온전히 빠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때 상황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표현은 1인칭으로 하되 의문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예. 우선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상황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 단계에서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버리고요. 타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거죠. 네. 마치 타인의 빙의가 된 것처럼 그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공감의 기본 자세인데요. 네. 타인이 어떤 신념이든 가치가 있는 성격이든 간에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나의 판단을 딱 중지하고 온전히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제 감정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 네.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일까를 판단해 보는 것. 네. 즉 상대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이 느낀 감정과 느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죠. 네. 세 번째는 예. 생각해 본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하. 예. 예,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느낀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건데요. 예. 감정을 느꼈으나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공감이 아닌 겁니다. 네. 물론 모든 것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네.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은 감정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통해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감 대화, 뭐 공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역시 기본적인 건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그러한 배려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신속하고